안녕하세요. 전병선입니다. UML 에센스 두 번째 시간 모듈 2 객체 지향과 UML입니다. 여기에서는 객체 지향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 이미 제가 이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객체 지향 이야기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UML 개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객체 지향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지금 우리가 다루는 UML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병선의 객체 지향 이야기 유튜브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에 보면 여기 객체 지향 이야기가 있죠. 여기 있는 객체 지향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 이 미션 임파서블 객체 지향을 이해하라. 요거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 다시 보기에는 그 전명선의 객체 지향 이야기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의 약자죠. 이 UML은 OMG 즉 Object Management Group에서 표준으로 승인한 모델링 언어입니다. UML은 우리가 이제 흔히 three amigo 즉 세 명의 대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용어를 쓰는데요. 부치, 야콥슨 그리고 롬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 명의 대가, three amig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만든 표준 모델링 언어가 바로 이제 UML인 것이죠. UML은 소프트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각화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조를 명세화할 수 있는 명세화 언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구축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문서화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화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UML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명세화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구축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 일종의 템플릿으로서 또는 우리가 MDD를 쓴다고 하면 아예 모델로부터 코드를 생성을 해서 그렇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축되고 명세화된 어, 것을 문서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UML은 1994년쯤에 부치라고 하는 사람과 럼바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델링 언어를 각각의 이제 모델링 언어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첫 번째로 단일화 시도를 한 게 이제 1994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야콥슨이 이제 레이셔널사에 조인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UML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96년에 OMG의 RFP가 나오게 되고 1997년에 OMG의 UML 제한 수용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실 이 UML이 그 모델링 언어의 표준입니다. 표준. 그래서 2003년에
2003년에 UML 1.0이 나오고 2004년에 2.0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2.0대 버전의 UML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UML에서의 U는 Unified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된 모델링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명의 대가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 명의 대가들이 그 각각의 모델링 표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치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구름 모양의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럼바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닉이라고 하는 책에서 클래스를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야콥스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하고 하는 책에서 유스 케이스를 강조해서 이렇게 유스 케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표기법을 사용을 했었죠. 이런 세 사람의 이런 모델링 표기법을 단일화한 것이 바로 이제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즉 UML이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세 사람들이 이 책들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 또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닉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는 게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 책이긴 하지만 지금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적어도 이 세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 이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면은 좀 뭔가 폼 잡을 수 있기 아주 딱 좋은 그러한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UML이 지원하는 다이어그램은 이 3아미고, C 아미고들이 정의했던 유스 케이스, 클래스, 객체, 시퀀스, 상태 이런 다이어그램들 외에도 다양한 선진 사례로부터 채택된 기법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 컴포짓 구조,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활동, 인터랙션 오버뷰, 배포 다이어그램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이제 추가돼서 UML 다이어그램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UML 다이어그램은 크게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구조 다이어그램은 6개의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이제 구분되죠. 클래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컴포짓 구조, 배포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행위 다이어그램은 이제 4개인데 다시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이 4개로 다시 나뉘어지기 때문에 총 7개의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또 상태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 이런 다이어그램들 중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1.0서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2.0에 새로 추가된 것인데 특별히 이제 이 타이밍 다이어그램 같은 다이어그램은 이제 리얼타임 인베드에서 도입된 것이고요. 그리고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이나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은 그 다른 다이어그램들과 이렇게 또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이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이제 패키지를 좀 계속 시스템의 상위 레벨의 구조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사용된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총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들이 사용되게 되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 쓰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 거의 쓰지 않고요. 특히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 임베디드에 좀 특화된 그런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 뭐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다이어그램들이 옛날부터 1.0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많이 기대되시죠? 예, 감사합니다.